안녕하세요. 인천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강사 조유진입니다. 피지컬 컴퓨팅 과정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썸키체 LED를 이용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튼 스위치 이용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활동할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상의 주사위가 자동으로 굴러가다가 멈추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동할까요? 버튼을 이용해서 주사위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3차 시에서는 버튼 스위치를 이용해 코딩을 할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버튼 스위치를 눌러 주사위를 굴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버튼 스위치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모두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조건문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3차 시에 사용할 장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썸킷과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버튼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썸킷에 버튼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따로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버튼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푸시 버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4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와 버튼을 눌렀을 때가 다른데요. 버튼을 누르면 접촉 부분이 연결되어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주사위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PC와 어썸킷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어썸킷의 오핀과 컴퓨터의 USB 포트를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해 주세요. 친구들 모두 연결되었나요? 작동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썸킷을 프로그램과 연결하면 가상의 주사위가 나옵니다. 주사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주사위가 무작위로 돌아갑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주사위가 멈춥니다. 코딩을 하기 전에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순서였습니다. 먼저 PC와 어썸킷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사위와 버튼을 사용하기 위해 모듈을 가지고 옵니다. 어썸킷은 파이썬 언어로 만들어져서 모듈을 사용합니다. 또 버튼을 사용하기 위한 장치도 생성합니다. 주사위 화면이 표시되고 버튼이 눌러졌는지 판단하여 눌러졌다면 주사위를 돌립니다.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다면 주사위가 멈춥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코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데스크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데스크톱에 어썸 코드를 선택합니다. 어썸 코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컴퓨터와 어썸킷을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하기를 선택하세요. 아래 꺽쇠가 보이면 제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만약 꺽쇠가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연결하기를 선택합니다. 입문 과정을 선택합니다. (5차 시)
버튼 스위치 이용하기와 주사위 만들기를 선택해 주세요. 6번 기능 블럭 조립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블록 코딩 화면 하기를 눌러주세요. 블록 코딩 화면이 준비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블록 조립을 해보세요. 다 된 친구들은 실행하기를 해보세요. 실행하기는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주사위가 나오고 버튼을 누르면 멈추는 동작이 잘 되나요? 버튼을 제어하는 게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준비 및 시작을 가지고 오세요. 버튼을 사용하기 위한 장치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주사위 화면이 표시되도록 블럭 안에 넣어주세요. 무한반복을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버튼이 눌러졌을 때 주사위가 굴러가도록 버튼이 눌러지면 무한반복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버튼이 눌러지면 주사위가 굴러가기 위해서 블럭을 넣어주세요. 블럭이 완성되었습니다. 잘 작동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과 블록 코딩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튼 스위치 장치 생성은 프로그램 준비 및 시작과 같습니다. 주사위 화면 표시는 주사위 화면 표시 블럭과 같습니다. 버튼이 눌러졌나는 버튼이 눌러지면에 해당합니다. 주사위 굴리기는 주사위 굴리기 블럭에 해당하죠. 그리고 무한반복은 무한히 돌아가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블록 코딩으로 프로그램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실제 프로그램 코드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7 코드 살펴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 파이썬 언어로 작성된 코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리면 전체 프로그램 코드 확인하기가 있는데요. 버튼 스위치와 주사위를 만들기 위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실행하기를 누르면 주사위가 나타나면서 작동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및 시작에 해당하는 코드를 살펴볼까요?
import dice와 import button이라는 명령어가 보이네요. 두 개의 명령어에는 공통된 글자가 보이는데요. 바로 import라는 글자입니다. import는 모듈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명령어인데요. dice는 주사위 가상화면을 불러오는 모듈이고요. 버튼은 버튼 스위치를 제어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import dice와 import 버튼을 하면 주사위와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썸킷에 장착되어 있는 버튼을 봐볼까요? 버튼은 여기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몇 번 핀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했죠? 옆에 표를 보면 6번 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사용하기 위한 명령어도 있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 준비 및 시작에 해당하는 다음 코드를 가보겠습니다. 버튼 create 6이라고 해서 6이라는 숫자가 보이네요. 이것은 버튼이란 모듈을 사용할 때 6번 핀에 장치를 생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버튼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사위 화면 보이기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봐볼까요? 앞에서 봤던 dice라는 모듈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마침표, 그리고 show를 붙여주면 바로 주사위 화면을 보여달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 명령어 뒤에는 가로를 써서 명령어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주사위 굴리기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봐볼까요? 주사위에 해당하는 dice라는 모듈을 가지고 오고요. 또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롤을 사용해서 굴려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소괄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썸킷의 버튼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버튼은 눌렀을 때와 눌리지 않았을 때로 구분해서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버튼이 눌리지 않았을 때는 밸류 값이 1이 됩니다. 버튼이 눌리면 0, 눌리지 않았을 때는 1, 눌렸을 때는 0이 됩니다. 버튼이 눌러지면 주사위 굴리기를 살펴볼까요? if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if는 만약에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앞에 붙이게 됩니다. 뒤쪽에 value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btt.value는 버튼의 값을 이야기했습니다. 버튼의 값이 0일 때는 뭐였죠? 맞아요. 버튼이 눌러졌을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눌러지면 아래를 수행해라는 이야기인데요. dice.roll은 바로 주사위를 굴리라는 명령어였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눌러지면 주사위를 굴려라는 명령어가 완성됩니다. 조건문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조건문은 보통 if를 사용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상황에 따라서 예, 아니요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조건이 써져 있다면 그게 참일 때는 참에 해당하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거짓이라면 거짓에 해당하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숙제를 끝내면 나가 놀아도 좋다 하는 엄마의 말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숙제를 했다면 친구와 놀러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숙제를 끝내지 못했다면 숙제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의 가정이 있는 것이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친구들은 버튼과 주사위를 사용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마우스를 아래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8번 퀴즈가 나오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주사위가 계속 굴러가다가 버튼 스위치가 눌리면 멈추도록 코드를 고쳐보세요 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실행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코드를 한번 바꿔서 실행해 보세요. 친구들, 실행창에 내가 작성한 답이 잘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bit.value 옆에 는 하고 버튼의 값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0을 1로 바꿔주면 바로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을 때 주사위가 굴러가게 되겠죠?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단원학습 가로 봐주세요. 버튼 스위치가 눌렸을 때 주사위 화면이 보이게 하려면 코드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하는 문제네요. 8번 줄에 주사위를 보이게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퀴즈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버튼 스위치가 눌렸을 때 주사위 화면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사위를 알려주는 다이스라는 모듈에 show라는 함수를 붙여주면 됩니다. show 뒤에는 괄호를 꼭 써야 합니다. 퀴즈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나의 버튼 스위치가 눌렸을 때만 LED가 켜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퀴즈가 있네요. 지난 시간에 LED를 이용한 신호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버튼이 눌렸을 때 LED가 켜지도록 여기 8번 줄에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실행이 잘 되는지 실행하기도 눌러주세요.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LED를 켜기 위해서는 특정 명령어가 필요했어요. 바로 LED.on이라는 명령어였죠? 뒤에는 괄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모두 잘 맞췄죠?
오늘 배운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주사위 게임인데요. 규칙을 알아볼까요? 친구들이 오늘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세요. 그리고 화면의 주사위가 무작위로 돌아가고 다음에 표시되는 숫자에서 멈춘 사람이 이깁니다. 준비됐나요? 네, 3이 나온 친구가 이겼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6이 나온 친구가 이겼습니다. 모두 잘했어요. 주사위가 잘 돌아갔다면 모두 성공한 겁니다. 버튼이 이용되는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컴퓨터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를 누르면 회로가 접촉되어 컴퓨터로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입니다.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에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신호 상황을 음향으로 안내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버튼이 사용됩니다. 관련 영상을 봐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듈을 가져와서 버튼을 제어해 보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import 버튼이었습니다. 또 버튼은 눌렀을 때와 누르지 않았을 때로 구분하여 코딩하였습니다. 조건문을 사용하였는데 조건문에 사용되는 명령어는 if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버튼으로 사물을 제어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버튼이란 1과 0으로 신호를 제어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수업은 성공입니다. 친구들 주변에 버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버튼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요. 안녕.